지금 마이너스 30 아닙니까? 30분의 요걸 355분의 뭡니까? 지금 현재 총원가 비례배 문법이니까 3개죠, 그죠? 야, 3개를 왜 지저분하게 되겠지? 얼마야, 이거, 다 합하면. 아, 이게 뭐야? 145만 하고요. 355만원. 500만원. 600만원이네요? 아, 그죠? 이 학교가 뭐 이렇게 해놨지, 600만원. 그럼 여기 어떻게 되면 6분의 1 되겠습니까? 그럼 6분의 1 하면 얼마야? 5만원 됩니까? 그럼 여기서 5만원 빠지면 얼마 돼요? 됐습니까? 요렇게 이제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어렵지 않잖아. 그죠? 다 늘어날 거다, 줄 거다, 이것만 확인할 줄 알면 반은 맞추고요.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해서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그 비율만 알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불소치약이라는 이 말이 있죠. 되게 좀 중요해요. 그 모형을 가지고 있죠. 써먹을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여기 가볼까요? 제조간접비 부족 배부 차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과수 배부를 얘기합니다. 부족하다. 그죠? 그죠? 부족 배부 차이라는 말은 과수 배부를 얘기합니다. 여기 10만 원을 배부한다고 할 때 매출원가 조정법과 총원가 비례배분법, 원가요소 비례배분법 중에서 순이익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과수배부라는 거는 전액 다 뭡니까? 나중에 비용화 되는 거죠. 보자. 과수배부니까 플러스죠. 그러니까 불소치약이니까 차변의 잔액이 있을 거고 나중에 그게 다 비용화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화 다 되면은 순이익이 뭡니까? 그만큼 다 비용화 되면 이익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매출원가는 조정법 매출원가를 다 비용하니까 다 100% 비용화 되는 거고. 잡손실을 떨면요. 그것도 어떻게든 다 비용화 되는 거고. 그죠? 근데 비례배분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매출원가의 비율만큼만, 그죠? 비율만큼만 비용화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보고할 수 있는 거죠. 비용이 적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가장 적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걸 몰라요. 지금 어떻게 지금 미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순이익을 가장 적게 하는 거는 바로 뭔가. 얘는 지금 상대적으로 이익을 가장 적은 거는 다 비용하는 게 이거잖아요. 매출원가로 다 비용화 시키면 그게 가장 이익을 적게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에 대한 있죠. 비슷한 문제가 요거예요. 아까 지금 건너뛰었는데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문제. 지금 좀 어려워서 요거부터 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정상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 배부 차이를 총원가 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하고 있다가 만약에 뭐야? 뭘로 조정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총원가인데, 현재. 근데 지금 수정은 뭐죠? 전액을 매출원가로 조정하는데 수정을 하면. 그리고 그러니까 과수배부죠. 과수배부는 소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부족배부 차이, 과수죠. 그러니까 불소치약이니까 차변의 잔액이 남고 전부 다 비용화 될 거다. 그럼 매출원가로 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비용화하는 것이고, 기존은 뭐죠? 상대적으로 매출원가 비율만큼만 비용화 되다가 지금 다 비용한다는 거니까, 결국은 이익을 그만큼 다 비용화했으니까 이익이 그만큼 줄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감소가 될 거라고요, 감소가. 정가는 말이 안 되고. 얼마가 되냐 이거잖아요. 매출원가로 하면 200만을 다 비용할 건데, 지금은 보세요. 비율이 뭡니까? 비율이? 여기 다 합하면은 여기 60% 아닙니까? 여기 20%, 요거 60%, 요거, 그죠? 비율이 0.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례배분법이라면 요만큼이 비용화되다가 60%가 비용화되다가 다 비용 처리 100% 한다면 차이가 뭡니까? 40%만큼이 더 비용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200에 40%는요? 당연히 80만 원이 될 거고 80만 원이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될 거니까 상대적으로 그만큼 80만 원의 이익이 더 감소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전후에 바꿨을 때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200을 다 비용할 거냐, 요 비용만큼 120만 할 거냐. 요렇게 했다면 120이잖아요. 6, 20이. 그죠? 2, 6, 20. 120을 했을 건데 지금 200을 했으니까 80이 추가적으로 뭡니까?
더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해설, 제가 답을 안 적은 2번만 한 이유가 뭐냐면, 세무사의 답을 보면 한 이만큼 되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해.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런 것들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옛날 문제 중에 좀 나올 만한 문제를 계속 케이스 바이 있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고. 자, 그진 다 해가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 했나? 다 했네요. 그죠? 요거 하고, 그죠? 여기까지 해서 앞에 있는 정도의 문제만 여러분이 한다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물급은 배부 차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뭘로 풉니까? 머릿속에 불소치약을 가지고 풉니다. 그죠? 불소치약이라는 걸 개념을 해서 그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요거는 꼭 알아야 돼요. 그죠? 요 상식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모형이 바로 부문별 원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익히고 위에 있는 문제 있죠. 요까지 하고 아까 한 문제를 건너뛰었잖아요. 그게 부문별로 되어 있으니까 부문별 원가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 부문 배부율을 구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부분 배부율을 구하는 게 핵심이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예정 배부를 구하는 거고, 실제 원가 계산은 실제 배부를 구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이 부분의 배부율을 각각 구하는 거다. 취지 보겠습니다. 취지는 정확한 원가 계산입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빨리 하는 거고요. 부분별 원가 계산은요, 정확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기존에 있죠. 개별 원가 계산이 부정확하다는 거냐? 맞습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지금 회사는요, 지금 현재 제조간접비를 짓게 해요. 공통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140을 짓게 해요. 이 140 안에는 있죠. 간접 재료비, 간접 노후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공장 직원의 사무직 인건비의 급여랄지 등등등 굉장히 많은 제조 관련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발생되는 인과관계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하나의 기준 있죠. 이걸 하나의 기준으로 공장 전체 배분을 이렇게 배부해서 인위적으로 원가에 배분한다는 이 자체가 뭡니까? 태생적으로 불확실한 거죠.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이거 불확실하다. 이거에 대한 발생의 인과관계가 다 다른데 이걸 획일적으로 하나로 한다? 이게 부정확하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부정확하네. 그래서 만든 모형이 뭐냐면 부문별 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죠? 부문별 원가 계산. 그러면 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제조간접비가 우리의 목표는 이거잖아요. 제조간접비를 각각의 제품의 원가에 배부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조간접비를 구했어요. 140원. 짓게 했습니다. 앞에는 하나의 기준을 중에서 뿌려주고 끝냈다. 부정확하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1단계 볼게요. 이 부문별 원가 계산은요, 부문을 좀 나눠봐라.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조를 담당하는 제조 부분. 공장에 가보시면요, 생산 1가, 2가, 3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서포트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수선반이 할지, 공장, 배전반 등등등. 서포트 하는 부분도 있더라. 부분을 크게 어떻게 나눕니까? 제조와 서포트 하는 보조로 나눠봐라. 그리고 나눠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이 140을 발생시킨 부분별로 일단 집계를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140의 계정을 딱 펼치니까 쭉 보니까 전기료가 있더라. 20만 원 있더라. 그죠? 그러면 일단은 전기료가 부과된 곳 있죠. 발생된 장소 있죠. 전기료는 어디에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동력 배전반에서 거기에 계량기가 있어요. 거기서 발생된 거죠. 물론 얘들이 쓴 건 아니에요. 하여튼 발생한 장소별로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 이렇게 배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선비 있죠. 수선비의 내역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선비에 사용된 있죠. 금액을 쭉 추려보니까 30만 원 있더라. 그럼 너가 청구했네? 일단 배분하자 이거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30만 원을 수선부서에서 쓴 겁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수선이 고장났다고 해서 얘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냥 발생한 장소별로 집계만 하는 거죠. 그와 똑같은 논리로 요는 40만 원, 절단 40만 원, 조립 50만 원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하면 140만 원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어쩌자는 거냐? 아니, 이렇게 하자는 거죠. 너가 부분 있잖니. 요 돈은 뭐야?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죠? 너희들이 전기를 썼기 때문에 발생한 거고, 수선비는 너희들이 뭡니까? 수선을 오래 했기 때문에 쓸 거 아니냐, 이거죠. 요 결과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일으킨 이 결과의 원인이 다른 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밝히자. 그게 뭐죠?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인과관계인 거야. 인과관계를 없애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가 발생한 거는 사실이 있지만 네가 또 책임져야 될 원가도 있지 않냐. 네가 여기에서 네 때문에 이렇게 했던 원가가 있다면 그걸 받아가지고 배분해야지 더 인과관계를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동력 부선에서 있죠. 절단 부분에서는요, 여기서 전기료 받아야 될 금액 받아요. 그러니까 20만 원을 받고 수선분도 받아요. 받아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분을 두 개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맞는 부분 배분이죠. 하나를 구하고 여기에 맞는 부분 배분 두 개를 구하는 거예요. 배분을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는 배분을 구하고 배분 기준을 여기도 맞는 배분 기준을 구한다 이거죠. 여기 바로 뭐냐면 요 부분의 부분 배분인 거예요. 부분 배분. 여기가 배분을 하나 구하고 여기도 하나 더 구하는 거예요. 배분을 두 개 구하는 거죠. 만약에 세 개가 있다면 세 개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런 후에 있죠. 내가 있죠. 배부하고 이 금액을 이렇게 배부한다라면 1차적으로 있죠. 인과관계를 반영해서 배분한 후에 다양한 부분별 배분을 적용해서 뿌려준다면 처음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원가 모형이 되더라 이거죠. 요 모형이 바로 부분별 원가 계산인 거예요. 그때 시험은 뭐 나오느냐 하면 보조 부분의 원가를 뭐예요? 제조 부분을 배분할 때 여기 있죠. 배분할 때 배분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분한 방법은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요 세 개를 그죠? 이론 및 계산 문제를 낸다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뭐예요? 보통은 이렇게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이런 것들이 서술 문제만 나오고 계산 문제는 안 나왔는데요. 안 돼요. 지금 세무쯤 돼요. 세무 1급은. 세무 2급까지는 안 노는데요. 세무 1급은 그래서 개념 정도는 가끔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압도적으로 뭡니까? 계산 문제는 단계 배분법이 80%, 90%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호 배분법은 좀 가볍게 보시고요. 내가 용량이 되면 하세요, 제가. 능력이 되면 하시고, 단계 배분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제 딱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차이점을 먼저 아세요? 서로 주고받는.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조 부분이 두 개 있고 제조 부분이 두 개 있다고 가정할게요. 왜 두 개만 있는 줄 아세요? 세 개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기 세 개 하면요 욕심이 나가지고 그럼 3, 3은 9개가 나오잖아요. 이 경우는요 4개밖에 안 나오지만 4개는 할 만한데 두 개니까 세 개 하면 9개 돼서 모형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제가 제 석사 학위 논문에 이거를 괜히 3개, 2개 해가지고 6개를 만든다. 아니 괜히 좀 멋지게 한다고 했다가 그걸 화살이 당겨졌다 그죠? 회수를 못하는 거예요. 다 발표해서 어느 정도 좀 뜨니까 이걸 대신에 4개가 아니고 6개를 하려니까 모형이 뭡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저는 MS 워드를 일부러 써가지고 엑셀 파일을 그죠? 시트를 불러와가지고 그래서 MS 워드로 하게 했었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옛날에 한글로는요 그 스프레드 시트를 불러와가지고 계산해 그걸 일일이 어떻게 워드를 쓰겠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랬던 혼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두 개만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2개 있고 2개 있고 이렇게만 나온다 그죠?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서로 있잖아요. 주고받는 게 있죠. 그러면 보세요. 전기료가 여기에서 동력은 얘한테 50% 동력 이렇게 주는 거 보세요. 수선에 50% 전기료 되게 많이 쓰면 전기료 지금 20만 원 썼잖아요. 얘는 50% 20% 30% 쓰고 얘는 수선은 30만 원 쓴 거는요. 얘가 이렇게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니, 동력 부서의 전기료 있죠. 여기가 20만 원이잖아, 20만 원. 그러니까 여기도 1% 정도 동력 부서에도 전기를 쓸 거 아니에요. 자기들 그죠? 그 사무실에 뭐 전기 켜고 할 거 아니에요. 1% 정도 쓰고 나머지 이 공장에 있는 것들은 되게 전기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뭐라 하냐면 자기 부분의 소비 용력이라고 해요. 자기 부분에. 본인이 전기를 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수선반에도 다른 걸 수선해 준다고 돈이 들어갔지만 자기 거 장비도 수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금액이 있잖아요. 여기 수선부가 보면은 수선부서가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 여기다 한 2% 정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쓸 수 있죠. 요걸 자기 부분 소비 용력이래요. 근데 우리 회계학 모형에서는요, 원가에서는요, 자기 부분 소비 용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시해요. 왜? 금액이 너무 적고 이걸 집에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보통은 제시 안 해요. 제시 안 하는데 제시하더라도 무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시하면 이걸 없다고 생각하고 X를 꽂고 뭡니까?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제끼고 뭡니까? 없다라고 보통은 이렇게 없다라고 해요. 근데 있다 하더라도 제끼고 나머지 비율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결국은 동력은 얘한테, 수선한테 이만큼 주고, 수선은 이만한테 20% 주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서로 용력을. 보조 부분 간에. 요 두 개 부분 간에 서로 주고받는 용력을 어디까지 인식할 건지에 따라 가지고 이 방법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죠? 보조 부분 간, 즉 동력 수순 간에 뭡니까? 용력 수수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른 구분입니다. 직접 배운법은 인식하면 좋아요. 서로. 근데 계산이 너무 복잡해. 서로 주고받는 용력의 관계를 다 알아야 되니까 다 하는 게 뭐죠? 다 하는 게. 완전히 인식하는 거. 좋긴 좋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너무 복잡하고 계산이 어려워요. 계산의 정확성은 뭐야? 얘가 당연코 앞서죠. 근데 최고 무식한 게 뭐죠? 하면 좋지만, 에이, 힘들어. 나 그저 그 효과를 반영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하지 말자. 이게 뭐죠? 직접 배운법.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직접 배운법은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분을 안 하고 바로 뭡니까? 제조 부분에 바로 던져놓고 끝내는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모형이 바로 단계 배분법이 되겠습니다. 단계 배분법은 일부만 인식하니까 보조 부분 두 개 중에 하나는 인식하고 하나는 인식하지 않아야 되니까 배분 순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또 여기 뭐 약점도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냐면, 만약에 달리기를 하는데 두 명의 사람이 한 명만 뛴다면 기록이 좋은 사람이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초, 100m에 10초 뛰는 애가 있고 15초 뛰는 애가 있으면, 야, 15초는 빠져. 10초가 뛰어, 배분. 이렇게 정해주면 효율적일 수 있는데, 만약에 배분 순서를 잘못해서 15초를 뛰게 되면요, 오히려 더 느리는 결과가 있죠. 그게 이제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분 순서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계 배분법은 1차적으로 보조 부분에 있죠. 배분한 후, 그죠? 1차적으로는 보조 부분에 배분한 후, 그 다음에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약간 있죠. 얘는 아예 안 해. 얘는 다 해. 얘는 중간쯤 되는 모형이 뭐예요? 바로 단계 배분법이다 보니까 시험에서 단계 배분법을 많이 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거 얘를 조금 있거죠. 근데 이거 틀리라고 내는 문제 같아요. 근데 뭐 개념만 알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법은 뭐예요? 바로 이 상호 배분법, 직접 배분, 단계 배분, 상호 배분의 차이는요,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수 반영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산 모형을 해봐야 돼요.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또 풀 건가? 요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지 좀 잘 풀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요것도 모형이 있어요. 또 어떻게 푸는지. 전부 다 앞에서 있죠. 여러분들, 원가 행태, 변동비, 고정비는, 그죠? 그래프로. 제조원가 명세표는 뭐라고 해요? T 계정법으로.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에 있죠. 실제 개별원가 계산은 배분을 구하면 돼요. 그리고 정상 개별원가 계산은 불소 취약을 하면 되겠고. 요거는 뭐예요? 아, 그죠. 둘둘법, 삼위법, 이런 거, 삼삼법. 요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계산 문제를 하도록 해볼게요. 이론은 되게 쉬워요. 계산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개별원가 계산은 정상이 최고면 잘 나와요. 정상 개별원가 계산은 아까 배부 차이 나온 거 최고 잘 나오고,
개를 안 낼 때, 아니면 혹시 개를 내고 얘를 부수적으로 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밑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요 기본 예제를 풀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